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아하쌤 박세경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지학사 문법을 교재 하나를 활용해서 같이 이론 공부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조금 더 심화되어서 여러분들이 개념도 익히고 문제도 풀 수 있는 강의가 이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OT에서도 확인했겠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게 될 이 교재가 고등학교 과정까지 조금 여러분들이 미리 좀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또 이 고등 과정을 미리 대비할 수 있을 만한 교재이기 때문에 고등 과정 전이라면 반드시 준비해 두셨으면 좋을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오늘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 우리가 크게 4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파트, 의문 파트에서 모음 체계를 먼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3 친구들이라면, 중3 친구들이 1, 2학기를 다 마쳤다면 이 의문 부분은 완벽하게 잘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아직도 좀 미흡하다, 아니면 외웠었지만 까먹었다, 이런 친구들도 개념까지 꼼꼼히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는 10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같이 확인해 볼까? 자, 모음의 체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모음 체계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한 가지 확인해 볼 부분이 있어요. 10페이지 오른쪽 부분에 보면 의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의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뜻인가? 곰이 있어요. 그치? 그리고 또 곡이란 말이 있어. 서로 이렇게 이 아이들이 서로 다른 뜻을 지니고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미음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기역 때문에 이건 서로 다른 아이구나 라는 걸 알잖아. 곰과 감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다라는 건 여기엔 오와 여기엔 아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잖아. 이런 아이들을 운이라고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본 자음과 모음 말고도 음은 또 다른 게 있어. 자, 우리 음운이라고 한 아이는 두 개의 말이 합쳐진 표현인데요. 뭐가 합쳐졌냐면 음소라는 말과 운소라는 말이 합쳐진 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절 음운 이란 뜻이고 운소라는 건 비분절 음운 이란 뜻이에요. 분절은 뭐냐? 나뉘어진다라는 뜻이고요. 비분절은 뭐냐? 안 나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곰과 감 혹은 곡과 곰은 서로 이 기역 때문이야, 미음 때문이야, 오 때문이야, 혹은 아 때문이야 라고 딱 끊어내서 이 말의 뜻을 구별해내는 요소를 찾아낼 수 있지만 비분절 의문의 경우는 이렇게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 이해하면 될까? 자, 비분절 의문은요, 소리의 길이가 바로 비분절 의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새는 그러한 것들을 잘 학습할 기회는 많이 없지만 동일한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음할 때 어떤 경우는 눈이라고 짧게 발음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눈이라고 길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잘 안 하지만 아나운서들이 뉴스를 진행하거나 이야기를 전달할 때 이런 소리의 길고 짧음까지를 잘 전달해 주거든. 왜? 이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도 뜻이 달라져요. 여기에 있는 앞에 짧은 눈 같은 경우는 신체의 눈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긴 눈 같은 경우는 어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눈과 눈이라고 서로 다른 뜻을 지니게 되는 요소는 바로 소리의 길이 때문이고 이 소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니은, 이 자음의 길이가 아니라 우라는 모음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우리가 눈 길게 발음할 때 우가 길어지는 거잖아. 그치? 이 모음의 길이,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따로 떼낼 수가 없다고. 그치? 우리가 딱 이 부분을 뭐 때문이야 라고 빼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비분절 의문이다. 쪼개어지지 않은 의문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음운이라고 하는 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 이것은 음소와 운소라는 말이 결합한 표현이더라. 음소라고 하는 건 분절되는 음운으로 자음과 모음이 음소에 해당되고 운소라고 하는 것은 잘라지지 않은, 쪼개지지 않는 비분절 음운을 가리키는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소리의 길이가 바로 우리 국어에서 운소에 해당하더라라는 거고요. 이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단어가 여러 가지로 뜻이 달라진다라고 한 지점의 경우에는 학교 교과서에서 학습하면서 다양한 예시들을 공부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학습하게 될 음운 파트에서는 그냥 그 부분, 요소를 좀 빼고 공부할까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음운이라고 한다면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까지 같이 머릿속에 담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음운 중 하나인 모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 자, 모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자음과 어떤 지점이 다르냐라는 건데 모음이라고 하는 건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를 가리킨대. 자,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같이 소리 내봐. 이건 같이 해봐야 좀 더 잘 기억에 남거든? 아 라고 할 때 우리가 숨을 계속 참지 않고 계속 소리를 낼 수 있다면 끝까지 아 라고 낼 수 있을 거야. 그치? 공기의 흐름이 계속 방해 없이 쭉 밀고 나오거든. 이게 바로 모음인 거예요. 그럼 방해를 받는다는 건 어떤 걸까? 브, 이런 발음, 비읍 발음을 해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어때? 아와 달리 소리가 나오다가 어디 부딪힌다고 이런 게 바로 장애를 받는 소리 자음인 거예요. 모음과 자음 구분되지? 자, 이 모음이라고 하는 건 음절의 가운데 소리에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음절이 무엇이냐? 자, 음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래쪽에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 마디를 가리키는 거야.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 마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 음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발음을 할 때 한 번에 음절이라고 소리 낼 수 있을까? 물론 숨을 참고는 음절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절이라고 끊어야 된단 말이야. 각각 하나의 소리이기 때문에. 맞니? 이게 바로 음절인 거예요. 이 음절을 이루게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자음과 모음이 필요하잖아. 이때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어떻게 음절이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면 그 아래쪽에 설명이 나와 있거든. 같이 봐볼까? 첫 번째는 자음 더하기 모음 형태로 음절이 만들어질 수 있어. 어떤 거? 가, 차 이런 게 바로 자음 더하기 모음, 자음 더하기 모음일 테니까. 그리고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어. 어떤 거? 앞에 썼던 곰, 강 이런 것들은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모음만 가지고도 음절 이루어지고요. 모음 더하기 자음만 가지고도 음절이 이루어져요 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궁금해할 거야. 선생님, 모음만 가지고 어떻게 음절이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글 쓸 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음절은 소리 마디야. 소리의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을 하는 단위란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표기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아라고 읽잖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첫 소리에서 이응은 음의 가치가 없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럼 지금 얘는 모음 하나로만 이루어진 음절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우리 야 라고 할 때 이거 모음 하나로만 이루어진 거야. 유 이것도 모음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지. 자, 모음 더하기 자음 형태는 어떤 걸까? 양 요런 게 있어. 지금 이응이 첫 소리에선 음의 가치가 없는 게 맞지만 마지막 소리에선 음의 가치가 있고 이 자음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거든. 이 경우는 모음 더하기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처럼 음절이라는 건 자음 더하기 모음 혹은 모음 더하기 자음,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음절에서 가운데 소리 중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어디? 이 모음의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단어를 가지고 보면 쉬울 거야. 어떤 거?
여기 중간에는 오, 가운데 소리잖아. 모음은 가운데 소리를 차지해요. 그럼 첫 소리와 끝 소리, 초성과 종성은 자음이 차지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음절의 가운데 소리는 모음이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 확인하고, 이 모음이라고 하는 건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뉜다라는 걸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할게. 자, 우리 모음은 총 21개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 21개 중에 단모음은 10개, 이중모음은 11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단모음, 이중모음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지? 자, 여러분들 아라는 걸 발음해보고 야라는 걸 발음해봐. 아라는 걸 발음할 때에는 입의 모양,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 따로 안 바뀌고 계속 아라고 발음한단 말이야. 근데 야라고 발음해봐. 어떻게 돼? 입이 가만히 있다가 조금 더 크게 벌어지잖아. 그치? 발음하는 과정에서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면 이중모음이고 바뀌지 않으면 단모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나요? 아니지? 자, 이때 이 단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10개, 또 이중모음 요렇게 11개인데요. 이걸 어떻게 외우나요? 라고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우선 모음을 사전에 실리는 순서대로 한번 써볼래? 라고 하면 다 당황한다? 못 쓰거든. 근데 안 가르쳐줘서 그래. 여러분들 배우면 다 쓸 수 있잖아.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순서대로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거는 여러분들 쓸 수 있잖아.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그치? 자, 이렇게 쓴 다음에 각각의 모음 뒤에 뭘 더 붙일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봐. 여기서 붙일 수 있는 건 이 모음밖에 없어. 얘도 마찬가지로 이 모음밖에 못 붙이고, 얘도 이 모음밖에 못 붙이고, 얘도 이 모음밖에 못 붙여. 근데 오 같은 경우는 위에는 아를 붙일 수 있고, 옆에는 에도 붙일 수 있네. 또 마지막 이도 붙일 수가 있어. 요는 더 이상 붙일 수 있는 게 없고요. 우 같은 경우에도 옆에 어를 붙일 수 있네요. 또 옆에 애를 붙일 수 있네. 괴짝할 때. 또 이도 붙일 수 있네. 유는 더 이상 붙일 수 있는 게 없고요. 으 같은 경우에도 이를 붙일 수 있네. 그치?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모음을 사전에 등재된 순서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21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21개 찾았잖아. 그 다음 우리는 이제 단모음, 이중모음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 구분 어렵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단모음 체계에 10개의 자음이 각각 표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 10개를 우리가 여기서 골라낼 수 있으면 나머지는 이중모음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거는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 이제 설명 듣고 나서 외우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우선 모음을 순서대로 쓰는 방법 기억하고 모음이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뉘는구나 라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단모음들을 분류를 해보려고 해. 이중모음은 발음하는 과정에서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니까 고정되지 않으니까 분류할 수 없지만 단모음들은 고정되니까 이걸 어떤 기준에 따라 한번 나누어 보자라고 분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분류 기준은 혀의 높낮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 발음해봐. 아 발음할 때 어떻게 돼? 라고 발음할 때는 입이 좀 닫아진 상태에서 발음하지? 그런데 아라고 할 때 어떻게 돼? 턱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때 턱만 내려가나요? 여러분들 혀는 위에 그대로 두고 턱만 내려서 아를 발음해봐. 가능하니? 발음 너무 힘들어, 그치? 턱이 내려갈 때 혀도 같이 내려간단 말이야.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좀 담은 형태, 입이 조금 많이 닫혀있는 형태에서 발음하게 되는 게 혀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이 중간 위치, 그 다음 가장 낮게 있는 게 낮은 위치 저모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뉘게 되고 발음해보면 알아. 아 라고 발음했을 때 입이 가장 크게 벌려지는 건 아잖아. 그치? 혀가 가장 낮아지는 거라고. 가장 혀가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입이 가장 안 벌리는 으라고. 맞아? 그거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기억하면 돼. 어렵니? 여기에 있는 걸 지금 외우려고 하면 어렵지. 근데 지금 이건 외우지 마.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자고. 알겠어? 네.
그래서 혀의 높이가 높은 모음, 중간인 모음, 낮은 모음이 있더라.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뉜다라는 것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혀의 최고점의 위치라는 말이 쓰였는데 뭐 혀의 앞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여러분들 우리 발음 같이 해봐. 으를 해보고 이를 발음해봐. 으, 이. 그때 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발음해봐. 으라는 걸 발음할 땐 혀가 뒤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는 말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를 발음할 땐 좀 혀가 내밀어지는 느낌이 들지. 맞아?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나 앞쪽에 있나에 따라서 뒤쪽에 있으면 뒤, 후자, 혀설자를 써서 후설 모음, 앞쪽에 있으면 앞전자에 혀설자를 써서 전설 모음을 쓰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 후설 모음과 전설 모음으로 나뉘게 될 거고 대표적인 모음 후설 모음은 으와 같은 아이고 또 전설 모음은 이와 같은 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후설 모음, 전설 모음 구분 어렵나요? 아니,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요 나머지 모음들 구분하는 것도 우리 표로 기억할 거니까 지금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 자, 세 번째 분류 기준을 봅시다. 세 번째 분류 기준은 입술의 모양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를 발음해보자. 오. 그리고 이를 발음해봐. 이. 오를 발음할 때는 입술이 둥그러지고 으나 이 이런 걸 발음하게 되면 입술이 어떻게 돼? 평평해지잖아. 맞아? 네. 그래서 입술이 평평하다라고 하는 게 평평할 평자에 입술 순자를 써서 평순 모음인 것이고 둥글다 할 때 원, 그치? 둥글 원자에 입술 순자를 써서 원순 모음인 거야. 그래서 평평하게 발음되는 모음이 있고 둥글게 발음되는 모음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외워야 될 거야. 자, 우리가 분류 기준은 좀 기억하자. 먼저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뭐하고 뭐로 나뉘게 될 거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뉘게 될 거야. 맞나요? 자, 그리고 또 뭐에 따라서?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나뉘게 될 거야. 어떻게? 평평한 입술 소리인지 둥글게 입술을 하고 내는 소리인지에 따라 평순, 원순? 또 후설 모음 중에서도 평순 모음이 있고 원순 모음이 있겠지. 맞니? 자, 그리고 또 아까 또 뭐로 나뉜다 그랬어? 혀의 높낮이. 혀의 높이에 따라서 높으면 무슨 모음? 고모음. 중간이면 중모음, 낮으면 저모음이라고 했어. 그치? 이 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채울 수 있으면 이제 완벽하게 외우기 쉬울 거야. 자, 이렇게 외우고 여러분들 어떻게 쓸 거냐면 그, 거, 가, 쿠, 코라고 써봅시다. 그거가 구고 선생님이 구워 먹는 고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구워 먹는 고기 너무 길잖아.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오리고기든 닭고기든 구워 먹는 고기 맛있잖아. 그치? 이 구워 먹는 고기 너무 기니까 구고로 줄여봤어. 그거가 구고라고 외워둡시다. 다 외웠다면 이제 옆에 있는 이 아이들을 옆으로 옮길 거야. 음만 빼놓고. 자, 그 상태에서 이를 다 달아줘. 이게 표 전체예요. 끝! 물론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해.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화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거든. 상관없어. 근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표로 알려주느냐.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우리가 외웠냐면 그거가 구고라고 하는 후설 모음의 경우 후설 모음 이 아이들은 이 모음이 다 들어가지 않았어. 그치? 그런데 옆에 쓴 아이들은 내가 쓰면서 이를 다 달아주자라고 했잖아. 그치? 이를 다 단 아이들은 전설 모음인 거야. 그래서 구분을 그렇게 하면 좀 쉽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그거가 구고라는 건 후설 모음들. 요 아이들 옆에 옮겨서 이를 다 달아준 아이들은 전설 모음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원순 모음 보니까 우나 오 소리 형태가 나타나잖아? 이런 게 바로 원순 모음, 나머지는 평순 모음. 그리고 순서대로 위에가 고모음, 중간 모음, 저모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서 표를 반듯하게 예쁘게 그리진 못하였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방법만 찾으면 충분할 거야. 근데 이 와중에 이게 궁금한 친구도 있을 거야. 선생님, 이 아이들 위나 외 같은 경우는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 혀의 위치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위, 외 달라지는데요?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발음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 단어를 쓸 때를 떠올려 봐야 돼. 우리가 참외 깎아본 적 있어? 선생님은 과일을 잘 못 깎아. 손이 좀 예민하지 못해서 그런가 봐. 근데 이걸 참외를 엄마는 아빠한테 깎아달라고 할 때 어떻게 말해? 참외 좀 깎아줘 이렇게 말하니? 참외 좀 깎아줘 이렇게 말하잖아, 그치? 우리가 평소에 외나 위를 발음할 때는 단모음으로 발음을 한다는 거야. 참외, 매 정도로, 그치?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쓸 때에는 외, 위라고 한 아이들을 단모음으로 발음하다 보니까 단모음 체계에 집어넣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부분을 보면요. 이 중간 부분 나와 있는데 외나 위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중모음처럼 보여서 실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주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체계표 내에서는 단모음으로 표기하고 배우고 있구나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표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 같이 공부할 나머지 문제 풀이들은 너무나 쉬울 거예요. 이 표만 머릿속에 담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일 겁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이 단모음 체계표를 암기하는 내용은 여기 담겨 있는데 아까 말한 그거가 구고 옆에 쓰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할 때 표를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OX 문제가 나와 있네.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오면 뭐? 자음이라고 했으니까 X. 모음은 총 21개 맞고요. 그중 단모음은 10개, 이중모음은 11개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단모음은 이중모음과 달리 발음을 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 안 달라지고요. 이중모음은 달라지고요. 따라서 얘는 동그라미. 자, 요것들은 단모음에 해당되는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 단모음 체계표에 들어있었는지 표 써보면 되는 거고요. 나는 머릿속에 있어서 이게 다 단모음들이라는 거 알겠어. 동그라미로 찾아내겠습니다. 모르겠지? 여러분들은 다 쓰고 나서 문제 풀어야 돼. 알겠지? 내 머리만 믿고 풀면 안 돼. 나는 국어만 계속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머릿속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국어만 공부하지 않잖아. 여러 가지 공부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 명확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단어 중 단모음이 쓰인 것에는 단, 이중모음이 쓰인 것엔 이중이라고 써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단모음 체계표에 어떤 거? 그거가, 구고, 이에, 위에 있었잖아. 그치? 자, 우리 같은 경우에도 각각 단모음들 칠판에 이, 아 모두 단모음. 근데 권력, 워, 여, 예, 의 같은 경우 모두 이중모음이다 라고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총 21개의 모음을 쭉 나열한 상태에서 단모음 체계에 들어갈 10개를 빼버리면 나머지가 이중모음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모음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이 혀의 높낮이였잖아요. 다음 설명이 맞도록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고모음은 발음할 때 입이 조금 벌어진 상태, 혀의 높이는 가장 높은 상태니까 고모음이 되는 거죠. 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이 조금 더 벌어지고 혀의 높이는 중간 위치가 되는 어라는 모음을 발음할 때의 위치입니다. 저모음은 아를 발음할 때처럼 발음할 때 입이 많이 벌어지고 혀의 높이가 낮은 모음을 가리켰죠. 4번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모음이 사용된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써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여러분들 바로 풀려고 하면 헷갈려. 아까 말한 어떤 거? 그거가 구고 쓰고 옆에 옮기고 이 다 단 다음에 이거 고모음, 이거 중모음, 이거 저모음이라고 써놓은 상태로 푸는 게 맞는 거야. 알겠니? 자, 고모음과 저모음이 쓰인 것. 고모음은 이, 위, 우이기 때문에 이, 위, 우 여기 써있네. 그치? 그리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기계나 우리 중에서
저모음도 쓰인 거, 애나 아가 쓰인 거 찾아야 되는데 여기 애가 쓰인 아이가 있으니까 기계 찾으시면 되겠네요. 중모음과 저모음, 중모음은 에, 왜, 오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모음 쓰인 걸 찾자면 오 쓰인 것과 쓰인 거 찾을 수 있겠네, 여기. 또 저모음 쓰인 걸 찾아보자. 그럼 여기 아가 저모음, 애가 저모음이니까 공사라고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중모음과 중모음인 거 찾아보자. 중모음은 오나 어를 찾았는데 또 여기 중모음 오도 쓰인 어종을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고모음은 이, 위, 우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골라보면 우리라고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를 써놓고 푸는 게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시고 넘어갈까요? 자,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자 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이 모음이 들어간 형태의 모음들이 전설 모음이 될 거야. 그치? 해서 여기 아는 후설 모음, 에는 이 들어갔잖아? 어는 후설 모음, 이 들어갔잖아? 오는 후설 모음, 이 들어갔고, 우는 후설 모음, 이 들어갔고, 이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이 모음이 들어간 아이들이 모두 다 전설 모음이고 아닌 아이들이 후설 모음이다 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모음이 사용된 단어를 보기에서 모두 찾아 쓰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전설 모음 찾을 땐 뭐를 찾아야 돼? 이 모음 들어간 아이들. 여기서 이 모음 들어간 게 생일의 이, 일, 그치? 여기 또 어떤 거, 여기 거 위에 가재, 애 정도가 들어갔네요. 하지만 전설 모음끼리 결합된 걸 찾아야 되니까 생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이 결합된 걸 찾아보지? 그러면 지금 이 모음 들어가지 않는 아이 찾으면 되겠네요. 어떤 거? 동물, 타조. 근데 이걸 가지고 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가지고 거 위에 거 같은 경우도 이가 들어갔잖아. 이렇게 찾으면 안 돼. 왜? 그럼 얘만 가지고 모음이 완성됐나요? 아니, 이거에 이가 붙은 형태가 전설 모음이 되겠지. 그치? 후설 모음과 전설 모음이 결합된 형태를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두 가지 아이가 후설 모음, 전설 모음 형태가 되겠네요. 해서 가재와 거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네? 자, 이제 입술 모양에 따라서 나눌 것인데요. 원순이면 원순, 평순이면 평순이라고 쓰자. 여러분들 우나 오 소리를 갖고 있을 때만 원순이다. 그럼 그렇지 않은 건 평순. 얘도 평순. 얘는 원순. 우기 때문에 원순. 얘는 평순. 얘도 평순. 얘도 우나 외를 우나 오를 갖고 있으니까 원순이 되겠네요. 그래서 평순, 원순, 전설, 후설은 모양을 보고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를 안 쓰더라도 빨리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8번입니다. 원순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걸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우나 오 소리가 들어간 걸 찾으면 될 것 같아. 우선 외국 같은 경우에 둘 다, 고기 같은 경우에도 둘 다 쓰였고 여기서는 우만, 여기서는 오 쓰였으니까 세 개를 찾을 수 있겠네요. 외국, 고기, 운동 해서 우나 오 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원순 모음, 그렇지 않은 건 평순 모음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으니 유형별 실력 쌓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네요. 1번입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분되어서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모음, 이중모음은 달라지는 모음. 2번 아, 오, 우는 단모음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맞는 설명이죠. 3번에 야, 여, 요, 유는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 혀의 위치 달라집니다. 4번에 공기가 발음기관을 지나면서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온 소리가 모음, 방해를 받고 나온 소리가 자음이었습니다. 5번에 단모음은 이중모음과 달리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아니요, 달라지는 게 이중모음, 아닌 게 단모음. 5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단모음끼리만 묶인 걸 골라보자. 여러분의 단모음 체계표에서 있는 아이들만 골라내면 되겠고요. 아닌 거 체크해봐. 얘 아니고요.
얘 아니네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네요. 근데 얘는 다 단모음들로 이루어졌어. 여기서는 얘가 아니고 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중모음, 단모음 골라낼 때에도 단모음 체계표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모두 쓰인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번에 왜, 이, 라고 하는 건 모두 단모음들. 2번에 워, 우, 이 같은 경우 워는 이중모음, 우나 이는 단모음. 따라서 2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예, 의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중모음 쓰였고요. 4번에 여, 유도 둘 다 이중모음, 민중은 단모음이 쓰였네요. 답은 2번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중 고모음과 중모음이 모두 사용된 것 묻고 있고요. 고모음에 어떤 것이 있지? 이, 위, 또 으, 우 이게 있잖아. 그치? 이게 고모음. 중모음이 뭐가 있었지? 오, 왜,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각각 고모음, 중모음 모두 사용된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음식의 으는 뭐예요? 여기 있는 고모음. 이는 고모음. 그래서 얘는 탈락. 가게의 아는 여기 쓰지 않는 저모음이기 때문에 탈락. 3번에 여기도 아가 쓰였네. 저모음이라 탈락. 여기 오는 뭐? 중모음. 이는 고모음. 그러니까 중모음, 고모음 모두 쓰였으니까 4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도 아라고 한 저모음이 쓰였기 때문에 탈락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저모음끼리 묶인 것을 골라보자. 저모음은요. 아라고 가장 크게 입 벌리는 부분과 또 아에다가 이를 단 에 이렇게 두 가지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모음을 분류한 것이다. 분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네요. 여러분들 요거 딱 보자마자 느껴지지 않아? 어떤 거? 뒤쪽에 있는 건 이 모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 앞쪽에 있는 건 이 모음을 갖고 있잖아. 무슨 뜻이야? 앞에는 전설모음, 뒤에는 후설모음.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을 나누는 기준은 혀의 최고점의 위치다라는 것. 혹은 혀의 앞뒤 위치다라는 거잖아요. 답은 몇 번? 4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나누어 알맹이를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고요. 기억에 악수라고 되어 있는 기억에 사용된 아와 우는 모두 후설 모음이군. 맞아요. 우리 여기엔 이 모음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 그치? 2번, 니은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는 앞쪽에 있겠군. 왜? 위, 기 같은 경우는 이 모음 다 들어가 있잖아. 자, 3번에 디귿에 사용된 모음 외에는 전설 모음이라고 볼 수 있겠군. 왜? 여기인 아이도 이 모음을 갖고 있으니까. 디귿은 기억과 달리 발음할 때 혀의 위치는 변화가 없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왜, 우, 단모음 맞고요. 여기에는 아, 우, 단모음입니다. 그럼 둘 다 단모음이기 때문에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 달라지지 않을 거야. 따라서 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5번에 디귿은 니은과 달리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달라지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뭐가 돼? 이가 들어간 전설 모음. 얘는 어떤 거? 후설 모음.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왜를 발음하는 위치는 어디? 중모음. 우를 발음하는 건 고모음이기 때문에 혀의 위치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니은의 경우는요. 위기 발음할 때 이 둘 다 고모음이면서 전설 모음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겠네요. 따라서 4번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중 원순 모음만 사용된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오나 우 소리를 지니고 있는 게 원순 모음이었잖아. 여기서 원순 모음은 오, 여기선 없고요. 여기서는 위, 여기서는 답은 5번. 그래서 원순 모음, 전설 모음 이런 걸 찾는 게 제일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겠지? 자, 9번 풀어볼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1번에 A의 어는 평순 모음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고
우나 오 소리를 지니고 있지 않는 건 평순 모음 맞습니다. 이번에 B에 사용된 모음 우와 이는 입술 모양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우는 당연히 원순 모음이고 이는 원순 모음이 아닌 평순 모음이기 때문에 입술 모양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3번에 C에는 원순 모음만 쓰였대. 여기 보니까 우 다 들어가 있네요. 따라서 원순 모음 맞습니다. 4번에 A는 B와 달리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A는 어때? 거지라고 발음할 거라서 얘도 평순 모음, 얘도 평순 모음인데 얘는 어때? 아까 이미 2번에서 우는 원순 모음, 이는 평순 모음이라고 하여서 입술 모양이 변하는 것은 B지 A가 아니에요. 따라서 답은 몇 번으로? 4번으로 찾으시면 되겠네요. 5번에 D는 C와 달리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둘 다 원순 모음이다 라고 했는데요. 얘는 원순 모음이지만 얘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D의 경우는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 원순 모음에서 평순 모음으로 바뀌니까 변할 수밖에 없겠네요. 답은 4번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단모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걸 물어보는 문제네요. 1번입니다. 평순 모음 중에는 혀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 것도 있다. 전설 모음이면서 평순 모음인 게 있잖아. 어떤 거? 이, 에. 그치? 에는 오와 혀의 높낮이가 같지만 입술 모양은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에도, 오도 모두 중모음 맞아. 여기 써보고 할까? 그거가 구고 옆에 쓰고 이 모음 다 달고 해서 에하고 오는 중모음인 건 같지만 얘는 평순 모음, 얘는 원순 모음이잖아.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얘는 전설 모음, 얘는 후설 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4번에 저모음이면서 후설 모음, 저모음이면서 후설 모음, 평순 모음에 해당하는 건 아밖에 없네요. 자, 고기에 사용된 모음은 혀의 앞뒤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중 같은 것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고기에 도는 여기 있고요. 그치? 기는 여기 있네요. 얘는 중모음이고 얘는 고모음. 틀려? 얘는 후설 모음이고 얘는 전설 모음. 또 달라. 또 얘는 어때? 평평하게 입술하고 발음한 평순 모음인데 얘는 원순 모음이야. 같은 게 하나도 없네? 완전히 잘 안 맞네? 답은 몇 번? 5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음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우리 앞에 했었던 전설 모음 뭐 있어? 자, 그리고 평순 모음은 이 세 개, 저모음은 이 하나, 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표만 그릴 수 있으면 너무나 쉽게 답을 딱딱딱 맞출 수 있어. 어렸을 때 풀던 산수처럼, 그치? 자, 12번에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모음이 모두 사용된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평평한 상태에서 입술을 발음하는 모음은 평순 모음이잖아. 어떤 것들 있지? 또 그치? 우나 오 모음이 들어가지 않는 아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입이 조금 벌어져 혀의 높이가 높은 모음은 요 의와 이를 찾으시면 될 텐데요. 여기 답이 바로 1번 치즈라고 나왔네요. 그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라고 하는 저모음 쓰고 있고요. 강물 같은 경우에도 저모음과 여기 있는 우 같은 경우 원순 모음이기 때문에 탈락. 4번에 악어의 또 아는 저모음, 어는 중모음이고요. 여긴 원순 모음이 쓰였네. 또 저모음도 쓰였고요. 답은 쉽게 1번으로 골라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같이 공부했었던 표를 이렇게 외우면 쉽지 않을까? 같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아서 우선 모음이라고 하는 건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인데 이 소리가 발음이 되는 과정에서 입술의 모양, 혀의 위치가 안 바뀌고 소리가 계속 나면 단모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중모음이더라. 근데 이 단모음의 경우는 우리가 표로 좀 그려볼 수 있었는데 그걸 그거가 구고라고 쓰고 옆에 고스란히 쓴 다음에 이 모음을 다 달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 모음 달린 아이들은 무슨 모음? 전설 모음이고 이 모음 안 달린 아이들은 후설 모음이더라. 그치?
그리고 우리 요렇게 우나 오 소리를 지니고 있는 것은 원순 모음이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평순 모음이더라. 그치? 그리고 요렇게 순서대로 첫 번째 줄은 저모음이고 아니 고모음이고 두 번째 줄은 중모음이고 세 번째 줄은 저모음이더라. 이렇게 외우면 쉽지 않을까? 각각 분류 기준이 혀의 최고점의 위치, 또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워두고 정리를 해보신다면 쉽게 표를 머릿속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운 내용 정리하시고 표도 반드시 암기한 다음 시간 다음 체계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운 내용 중 궁금한 부분은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